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화목한 런치스타 진행을 맡게 된 NH투자증권 디지털자산관리센터 이경준 부장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마트, 호텔신라, 현대백화점의 미래의 운명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갖고 저희 NH투자증권 유통담당 애널리스트인 주영훈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유통과 음식료 섹터 담당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아유, 이렇게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시장이 되게 요동칠 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갖고 되게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마트,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내수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로 다 특징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저 PBR 관련해 갖고 밸류업 관련된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그래도 받고 있는데요. 근본 나온 한번 유통업 관련해서 4월 3일 날인가 레포트를 주셨었죠. 예,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항상 저희 컨슈머 쪽이 뭐 쉬웠던 적은 지난 몇 년간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업다운이 좀 주가적으로 심했던 한 해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금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제 저 PBR주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유통 섹터가 저 PBR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섹터 전체 PBR이 사실 0.4배 수준밖에는 안 되고요.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0.2배대, 3배대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은 이쪽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당시에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다들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이제 또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배경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들도 기업이 실적이 좋고 뭐 현금 흐름이 괜찮아야 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늘려든지 어쨌든 주주환원 확대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이제 컨슈머 업종은 이제 경기 자체가 어렵고 이제 좀 둔화가 되는 구간에서 이런 게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1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을 앞두고 이제 전체 섹터에 대한 이제 1분기 실적 점검 자료를 좀 작성을 했었고, 일단은 저희가 뭐 다 얘기 드리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1분기 매출 동향부터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매출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좀 저희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경기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백화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특히나 이제 명품 쪽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1분기 전체로 기존점 평균이 거의 8% 정도 수준까지도 났고, 이 정도면 거의 경기 호황기 때 나오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시장의 우려랑은 다르게 이 우리나라의 지금 주요 유통 기업들의 매출 상황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컨센서스랑 조금 일단 비교를 했을 때 이익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일단 본업에서의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유통사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반쯤 지주사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거든요. 자회사들을 워낙에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일부 자회사들 쪽에서의 좀 이슈가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좀 많이 접하셨겠지만 좀 최근에 조금 뭐 희망퇴직 같은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비용 이슈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좀 아쉬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매출 지표 자체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자료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아이러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러니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불황일 때는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게 생필품과 관련된 쪽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뭐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얘기, 소득격차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그런 거 관련해 갖고 백화점 쪽 매출이 그럼 지금 요새 계속 제일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도 참 궁금해요. 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전체적으로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백화점 측하고 계속 소통을 해봐도 정말 우스갯소리로 뭐 최근에 코인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부의 효과 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좀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젊은 층에서의 명품 소비가 늘어난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명품이 사실 엄청나게 호황기를 겪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한번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매출 1등하고 있는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의 명품 사랑 엄청났고 반대로 말하면 이게 이제 기저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저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명품 성장률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수준에서 안 좋다가 아니라 기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빠졌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갑자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하면서 다시 명품 쪽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도 좋지만 사실 다른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뭐 생필품에 해당하는 쪽, 대표적으로 뭐 마트나 뭐 슈퍼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가의 연동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특히나 식품 물가가 신선식품 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면서 지금 분기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뭐 기존점 성장률 1분기 한 플러스 5% 정도 수준,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 2%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걸 추정이 되고 있어서 뭐 이쪽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효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컸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현재와 같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코인 가격 같은 것도 사실상 지금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각종 자산 가격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올라오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사실 이게 정확하게 딱 하나의 이벤트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숫자가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뭐 유통업체라는 게 백화점만 있는 건 아니고 할인점도 있고 또 면세점 부문이 의외로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전에 뭐 특화된 여러 홈쇼핑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백화점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오늘 대표 회사로 내세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상황이 낫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자료에 뭐 적어드린 것처럼 저희는 뭐 백화점 쪽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좋게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백화점 업체들이 면세점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쪽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백화점이고 면세점이고 사실 실적 매출은 다 괜찮다. 그리고 이익도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탑픽 기준으로는 이제 신세계를 조금 적어 드렸어요. 아, 신세계 한번 예. 그래프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세계를 조금 더 이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는 저희는 현대백화점은 좀 하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저희가 서두에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로 지누스라는 이제 법인을 갖고 있고 이것도 이제 상장사에 해당을 하는데 지누스 쪽이 좀 실적이 좀 계속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누스 쪽에서 자회사 쪽에서 좀 적자가 반영되는 영향을 감안을 해서 저희는 이제 연결 실적은 저희가 어쨌든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대백화점은 어쨌든 컨센서스 대비해서 저희는 조금 낮은 숫자를 좀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 실적 전체적으로도 뭐 기대치 이상을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최근에 분위기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 안 좋으니까 뭐 누가 조금 좋고 누가 조금 안 좋고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센티 자체가 너무 깨지니까
사실 주가의 방향성은 대부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국은 지금 저희 이제 4월 이제 중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뭐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쭉 어닝 시즌 들어갈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과도하게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실적 구간 동안은 그걸 대비하면서는 이제는 좀 매수를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그 1380원대로 해갖고 1300원 후반대로 지금 환율이 많이 급등을 해갖고 수출 관련주는 괜찮은데 내수 관련주에는 악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수 관련 유통업 이쪽에서는 환율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환율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없습니까? 해외 네. 사업 자체를 예전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환율 관련돼서는 해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익스포저가 없는데, 다만 이게 완전히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환이 어쨌든 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수출주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리해지는 구간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수출주가 유리해지는 구간에서는 관련 익스포저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 구간에서는 조금 반대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내수는 환율이랑은 크게 연동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나마 조금 연동이 될 만한 게 이제 뭐 면세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면세점은 뭐 구매해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판매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호텔신라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 면세점 비중이 한 88%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출액 금액으로 해갖고. 이런 경우는 중국인들의 구매력 이게 제일 클까요? 영향이? 약간 구분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중국인은 맞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아는 여행객들이 아니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실 저희가 흔히 뭐 따이공이라고 따이공. 말하는, 뭐 어차피 사실 그들이 사가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파는 거니까. 업자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쪽 매출 비중이 거의 뭐 60% 이상 70% 가깝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쨌든 면세점들은 계속해서 이 따이공들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주가는, 뭐 신라에 대해서 좀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작년도 하반기 때 주가는 사실 되게 잘 갔었어요. 주가는 잘 예. 갔었고,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딸공에 대해서 조금 그 비중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전 기억 돌이켜보시면 요커라는 존재가 좀 있었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2015년 그럴 때 뭐 음식료 포함해갖고 다 한번 내수조가 좋았던 적이 있죠. 네, 예. 그때고, 그리고 사실 이제 16년 하반기, 17년 들어오면서 이제 예.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체 관광 상품 자체가 판매가 안 됐었고요. 근데 이 음.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가 됐고, 법적으로 이제 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허용을 시켜줬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따이공 매출이 버텨주는 가운데 이쪽까지 늘어나게 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끝났으니까 일반 개별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라 쪽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구간인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뭐 1분기 저희 면세점 시장도 뭐 베이스 이펙트 고려해서 뭐 한 20% 정도 이상의 성장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사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만 시장에서 이제 열광을 했던 그 단체 관광에 대한 회복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따이공 지표도 올라오고, 특히나 일반 여행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선 출국자 수로 보셔도 1, 2월 연속으로 뭐 50%대 성장이 났으니까. 다만 이제 주가에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단체 관광이 조금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세점 쪽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또 해외 쪽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쪽에 이제 어떤 저가 물건 공세가 한국 유통업체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다 하고 일반인들은 또 아까 환율 문제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메인 비즈니스로까지의 침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 저가형 이제 직구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이게 저희가 메인 비즈니스로 넘어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사실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중간에 뭐 되게 주변에 뭐 직구가 되게 커진 것 같지만 시장 규모가 아직도 10조가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규모가 2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 포션에서 봤을 때 중국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직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온라인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돌풍 같은 존재였긴 했죠. 얘네가 뭐 돈 벌려고 지금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단 MS 전략으로 비용 쓰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일단 쿠팡과 네이버의 독주 체제로 이제 결정이 예. 됐고 나머지 아직도 중소형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결국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커머스 상장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쿠팡이 뭐 미국에 네, 상장이 쿠팡도 돼 미국에 있으니까. 가지고요. 근데 이제 비교를 그나마 해보자면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그거겠죠. 어쨌든 요새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그럼 알리테무가 큰 게 결국 쿠팡이나 네이버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커질 것이냐. 물론 이제 뭐 10년 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절대적인 포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나 이제 쿠팡이랑 많이들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팡 같은 경우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왜냐면 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리테무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싼 제품을 오랜 좀 배송 기간이 걸려도 예, 일단 예. 한번 사보고 한 뭐 20일 뒤에 받아도 정말 예. 싸니까 한번 이제 써본다 이런 개념이라고 치면은 쿠팡은 사실 생필품 중심의 당일 배송을 갖다 주는 그 강점으로 커져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구매의 성격 자체가 좀 너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역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꼭 100%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였나요? 갑자기 쿠팡이 저기 와우 멤버십 가격을 올렸죠. 예, 네. 올렸습니다. 정말 쿠팡이 알리테무가 위협이어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면 멤버십 비를 올리는 선택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호기심을 갖고 사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근데 품질 관련해 갖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한 두세 개를 갖다가 그냥 똑같은 물건을 사보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다가 자기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한다는 걸 좀 꺼리는 뭐 여러 이제 댓글들이나 의견 같은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잘 들었고요. 이제 환율, 그 다음에 요새 그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이마트가 이제 저희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저희 세 번째 오늘 주제가 되는 회사인데 뭐 하남에 뭐 스타필드 이런 데 가보면은 계속 사람도 늘고 다음에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트레이더스 클럽 가면은 물건이 뭐 코스트코 부럽지 않게 다 잘 돼 있는데 의외로 막 매출은 30조에 달하는데 뭐 적자는 아니지만 흑자 폭이 되게 적습니다. 그 이마트가 또 이게 오래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신세계는 잘 이렇게 요번에 그래도 추천으로 토픽이 되지만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마트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사상 첫 적자가 네. 났고요. 네, 매출 30조의 적자가 났고 그래서 뭐 의견은 저희는 공식적으로 일단 뭐 홀드 의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이제 구별을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별도 사업이 있고요. 뭐 연결 사업이 있는데 이제 별도가 저희가 아시는 뭐 할인점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이런 애들이 이제 별도 사업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가 너무 많죠. 뭐 이마트24, 뭐 SS.com, 스타벅스, 뭐 신세계 건설 비롯해서 다양한 자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 수혜도 좀 있었고요. 워낙에 할인점 쪽에서의 이제 일부 뭐 비용 효율화들을 많이 진행을 해놔서 그래서 할인점은 1분기 때 증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작년에 뭐 연결 적자가 났다고 쳐도 작년에 그래도 할인점 별도 사업은 2천억 가깝게 벌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서 깨지는 게 문제죠. 밑에서 이제 자회사들이 많이 깨졌고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신세계 건설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세계 건설 쪽에서만 작년 연간으로 거의 제 기억하기에 1,800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거의 뭐 할인점에서 번 거 다 까먹었다라고 보셔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사실 건설 관련된 변수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건설 쪽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건설 쪽 담당은 네.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충당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분기에만 거의 975억 가까운 적자가 건설에서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이마트의 연결 적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충당을 제외해도 한 분기에 지금 한 4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년 1분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전년 1분기에는 아직까지 적자가 한 100억 원 규모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충당금 이슈를 제외를 해도 전년 대비해서는 좀 적자가 좀 많이 커져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점은 오케이. 하지만 이제 이쪽에 대한 자회사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희는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서두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15년 이상 근속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전사 희망퇴직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제 뭐 신청률이나 이런 것도 좀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 비용은 뭐 1분기에 나갈지 2분기에 나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뭐 전사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좀 되게 되면 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약간 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번에 밸류업 관련해 갖고 유통업체들이 워낙 저PBR이 많으니까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이거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고 아니면 또 한 1, 2년 사이에 계속 좀 주가가 안 좋은 업종이었으니까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유통업 전반에 대해서 보유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할 때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주신다면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뭐 이미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해요. PBR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싸고 근데 저희가 사실 PBR이라는 거는 결국 뭐 ROE라는 지표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요인이니까 ROE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단순히 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인데 ROE가 없는데 뭐 PBR이 0.1배대라고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저 PBR보다는 어쨌든 PER에 대한 요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이제 ROE까지 고려를 했을 때도 정말 싼 기업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조금 압축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조금 적합하다고 본 게 저는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신세계가 뭐 어쨌든 PBR이 한 0. 이제 한 3배대에서 4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세계는 사실 ROE 기준으로 한 7%대까지 나올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느낌을 저희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이 막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확대 발표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 반등의 기회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분기의 영업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실적 기간 동안에 지금 뭐 이 가격에서 저희가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압축해서 가자. 그래서 진짜로 괜찮은 친구를 좀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뭐 신세계 같은 기업을 좀 제일 좀 선호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율에 관한 영향, 그 다음에 중국의 저가 할인 공세에 대한 영향,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 진행자로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고가일수록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불황이기 때문에 저가 쪽이 오히려 뭐 스테디하게 잘 될 거다. 요 인식을 갖다가 좀 다르게 생각하셔갖고 뭐 예를 들자면은 전에도 볼펜이 생겨서 만년필이 없어져 갈 때 몽블랑은 가격을 계속 올려서 지금도 잘 되는 몽블랑이고 중간에 또 다른 회사들은 가격을 내려 팔다가 많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의 교훈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또 뭐 다른 뭐 유통업 관련해 갖고 저희 투자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뭐 사실 제가 자료를 작성을 했을 때는 네. 저는 뭐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를 조금 뭐 여기도 뭐 글에 써놨지만 좀 이렇게 좋게 썼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제가 주가가 오르는 배경 중에 하나로 이제 주주환원 쪽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연구원님께서 리포트를 쓰고 그냥 바로 다음날 7,400원인가 오른 적이 있었죠? 여기. 네. 예, 근데 요거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썼던 거는 이제 네. 저기 현금성 자산이 이미 거의 연결 기준으로 한 네. 1조 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 영업이익을 30%씩 배당하겠다라고 이제 밝혀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배당 수익률이 거의 6%에서 7% 가깝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볼만하다라고 쓴 건데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이제 지주사 전환 개편 작업 속에서 갑자기 이제 홀딩스 모회사죠. 모회사 홀딩스가 이제 지분 공개 매수 공시를 갑자기 해버려서 네, 뭐 대원광업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가 아니고 네. 장내 매수를 하고 여기는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개 매수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공개 매수 단가 때문에 뭐 차트에 보시다시피 거의 보통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면 거의 금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붙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미 그날 너무 확 올라버려가지고 제가 썼었지만 이제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가 바로 조금 다음날 이렇게 오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갖고 그 공개 매수는 사실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주사 요건으로 보셨을 때 30%를 채우면 되거든요. 홀딩스가 자회사 30%를 채우면 되는데 이미 25%가 있어가지고 5%만 더 채우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얘네가 이제 50%까지 채우겠다로 발표하면서 이제 공개 매수 지분을 확 수량을 늘려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좀 서프라이즈 요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사실 회사가 바뀐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어쨌든 봤던 포인트는 이제 이게 좋아진다. 주주 환원이 좋아진다라는 포인트였는데 특히나 오히려 홀딩스 체제로 전환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주 환원 이런 걸 더 올려도 홀딩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은 뭐 공개 매수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사실 뭐 수급 때문에 지금 플레이 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요 이슈가 좀 종료되고 나면은 뭐 슬슬 다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뭐 계속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대홈쇼핑은.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진 백화점 중에 백화점이 이게 롯데 그룹 쪽, 롯데 쇼핑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자기 특기가 있는 쪽은 보면 추천도 해주시고 저걸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뭐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문제라든지 뭐 리츠 관련된 거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좀 강점이 별로 없죠, 현재로서는요. 사실 작년에 좋았었어요. 작년에 뭐 특히 연초에도 뭐 밸류업으로도 좀 엮였었고 사실 이 회사가 뭐 워낙에 반쯤 지주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적자 뭐 일회성 이슈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거의 6년 동안 적자가 났었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6년 적자. 네, 근데 이게 사실 작년 저 2월 올랐을 때 보면은 6년 만에 저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고 7년만에 흑자 전환 성공을 하기도 했고 사실 실적은 상당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밸류업이 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뭐 신세계를 좀 고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차트가 생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게 한 번 다 올랐다가 일단 이 섹터 탈락이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일단 빼고 있는 단계여서 이게 조금 차별화가 안 되고 있긴 한데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약간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금 이 섹터에 대한 이제 밸류업은 이제 기대감이 없어. 약간 이런 너무 과도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끝난다라고 치면은 쇼핑도 좀 기회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 계속 인기 있는 뭐 반도체나 어떤 주가 되는 테마 외에도 이렇게 어떤 저평가된 종목들을 갖다가 길목지키게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통업 관련해 갖고 그쪽 분야의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주식이라는 게 당장 보이는 것보다도 되게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유통업 쪽에서도 이렇게 종목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좋은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